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20번째 페이지. 명배우 박희순 씨, 명코미디언 박명수 씨와 더불어 밀양박씨 규정공파가 배출한 3대 방송인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규정공파의 자랑 박광일 선생님과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름과 성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후삼국 시대까지는 성씨가 사용되는 일이 드물었는데 이제 고려 초부터 왕족 귀족들 사이에서 성씨 사용이 시작됐고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참고로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좀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릴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마음속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분이 있는데 누구죠? 덕수장 씨로 알고 있었던 배우 장동건 씨가 덕수장 씨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예. 저는 외모와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 떠도는 거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네.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덕수장 씨 이목구비가 워낙 우리랑은 다르니까. 그렇죠. 위구르인이 이제 그 충렬왕 때 예. 이제 그 귀화를 하게 되면서 덕수장 씨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포털에도 덕수장 씨라고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도 놓치고 있었거든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잘생겨서 오해했어요. 다. 네. 예. 자, 그러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성과 이름의 역사, 지난주 불량 압박에 시달려 못다 했던 이야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4대 성씨를 김이박최라고 하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잡지사 직원들 5명도 김 씨가 3명, 이 씨가 2명 이렇게 끝이고 선생님도 박 씨이시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성씨가 그렇게 다양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성씨,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성씨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숫자가 많지만 전통적인 성씨라고 보면은 286개를 꼽습니다. 전통 성씨가?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적을 수 있고요.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성씨가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는 이제 또 우리하고 성씨 체계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성씨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작은 성씨를 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바로 뭐냐면 네. 본관을 다르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은 성씨이지만 사실은 또 먼 친척이다.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동성 그다음에 이제 동본까지 봐서 그래야 또 우리 일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음가로 있습니다.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렇게 본관이나 파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일례로 미국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이제 케네디, 클린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은 각각 존, 빌, 조 이렇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이렇게 서양은 중복된 이름이 많고 대신 성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름보다는 성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씨가 이제 외신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가령 2018년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킴이 선전했을 때는 팀 모두가 김씨 가족이냐 이런 기사가 저렇게 유튜브에 띄어드린 것처럼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 수비진을 꾸리던 4백 라인이 전부 다 김씨였어요.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 다 4백이 김씨였고 심지어 골키퍼 김승규. 승규까지. 그래서 이제 포메이션 표를 처음에 보면 다 킴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해외 중계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심슨 만화에 저런 짤도 입혀서 돌아다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가 성씨가 적다 보니까 그 수가 적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인데 아마 본관들이 다 같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한국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네. 같은 김씨라고 해도 우리 친척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워낙 성씨는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씨를 가진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귀하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서 실제로 성씨가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같은 성씨를 만나면 먼저 확인해 본답니다. 우리 일족이냐 아니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김씨 만났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관심을 안 갖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 그러다가 이제 뭔가 술자리거나 점심시간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을 때 그렇죠. 어디 김씨세요? 어디 할 말 없을 때, 박씨세요? 어색할 때. 그러면 이제 파가 어디세요? 이렇게 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서로 희미해지니까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끝나는 정도인데 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확실히 우리가 느끼는 성씨에 대한 느낌하고는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하고만 성씨 중에 김씨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김씨가 많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그게 왕족의 성씨라는 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씨가 두 개의 성씨가 이제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주 김씨하고 김해 김씨가 되잖아요. 아, 예. 그래서 김해 김씨는 가야의 왕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주 김씨는 신라의 왕족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씨가 생겼다고 했던 게 고려 시대라고 본다면은 그렇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어떤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외국의 성씨를 땄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의 성씨를 따지 못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조선 중후기에 뭔가 성씨를 가져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던 사람들은 네. 주변에서 가장 익숙한 성씨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 성씨가 김씨 또는 박씨와 같은 널리 알려진 그리고 또 왕족으로서 유명세를 띠고 있는 네. 그런 성씨가 될 것 같은데 같은 김씨라고 하더라도 김해 김씨하고 경주 김씨는 조금 더 다른 또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김해 김씨는 본관을 하나로 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일 성씨도 김씨가 많지만 엄청 많겠네. 본관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성씨가 김해 김씨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경주 김씨 같은 경우는 팔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면서 네. 본관이 다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김해 김씨를 제외하고 다른 김씨는 다 경주 김씨인데 광산 김씨, 강릉 김씨, 어디 김씨, 어디 김씨 하지만 네. 다 사실은 올라가 보면은 신라의 왕족이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두 집안에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성씨에 대한 대응 방식이 좀 달랐다. 다르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파라는 거는 어떻게 갈라지는 건가요? 그게 또 본관과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본관하고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본관이 설정된 이후에는 이 본관 자체도 바꾸기가 어렵다고 느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본관이 달라지겠네. 강릉 김씨 같은 경우는 원성왕 때 김조원이라는 사람이 왕위 계승 전쟁에서 실패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경주에 남아 있을 수 없으니까 강릉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강릉 김씨의 시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강릉 김씨의 시조의 본관의 개념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장소에 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네. 그러고 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네. 아니 본관도 이제 성의 위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스케일이 커졌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또 한편으로 족보를 작성을 할 때 예를 들어 밀양박 씨 같은 경우 수백만 명인데 네. 책 한 권 만드는데 수백만 명이 밑에 대만대장경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다시 일족을 구분하는 과정 속에서 파가 있고요. 그래서 큰 가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대파가 있고 중파가 있고 또 소파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파를 기억하는 게 한 서너 개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규정공파라고 하지만 그 밑에 또 다른 파를 중파, 소파 이런 거. 알아야 그래야 이제 집안의 어르신들을 뵀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공명복창을 할 물어보면 수 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규정공파고 그다음에 중시조는 또 누가 되고 또 그다음에 소파는 누가 돼서 거기서부터 몇 되고 그래야 이제 쫙 나오니까 그럼 돌림자를 뭘 쓰겠네? 이게 이제 바로 예. 나오는 어르신들 바로 나오죠. 네, 그런 예.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김해김 씨는 140개 파가 있고 전주희 씨는 122개의 파가 있다고 하네요. 예.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 백성들 일반 백성들 뭐 평민이나 천민을 포함해서 이분들은 언제부터 성을 갖게 된 건지? 성씨를 거의 안 가졌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한참 뒤에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려시대 귀족들조차도 지방에 있는 경우는 성씨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그 문헌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귀족이 안 가졌다면 평민들은 훨씬 더 그치. 늦었을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씨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거는 족보가 등장을 하면서인데요. 네. 그럼 이제 족보가 등장을 했을 때 어느 집안의 독자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 족보가 없거나 또 그 족보 자체에 어떤 실릴 수 있는 성씨가 없는 사람들은 네. 고민을 했을 거죠. 살 돈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이완되거나 퍼져나가던 시기. 그럼 18, 19세기. 18, 19세기에 19세기니까. 일반적으로 평민들도 성씨를 가지려고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보개혁 때쯤 되면은 그렇죠. 이제 가보개혁 때 되면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신분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문서에 성과 명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과 명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없는 사람들도 성씨를 만들어 와라.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예, 있으니까 예. 이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성씨들 중에서 차용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예. 참고로 이제 성씨와 관련해서 네. 이제 우리 그 성씨의 시조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네.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다. 저는 그렇죠. 저도 효령대군 효령대군파, 예. 그다음에 뭐 양녕대군파,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밀성군파, 박씨 같은 왕은 경우는 못한 분들이죠. 그렇죠. 예. 근데 당연히 그 위에는 바로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성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효령대군의 아버지는 태종이잖아요. 예. 그럼 나 태종파 할래. 그러네. 왜죠? 왕은 예. 암묵적으로 예.
한 나라의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고려 조선의 수많은 성씨들이 왕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왕은 일단은 그렇구나. 쓰지 않습니다. 세종대왕파 이런 거 없네.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의 아들이 왕이 안 된 경우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대군파 그렇구나. 무슨 군파 이렇게까지는 쓰게 되는 것들도 예. 일단 성씨와 관련해서 하나의 뭔가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가슴 아픈 역사죠. 창씨개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39년에 조선 총독부는 한국식 성명 대신 일본식 씨명제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일단 씨명제라는 표현도 좀 생소하고요. 선생님께서 우리 에디터에게 계명보다 더 무서운 게 창씨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계명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긴 하지만 뭔가 발음 어감이 이상하거나 또 시대에 안 맞는 경우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네. 성을 바꾼다. 이거는 뭔가 맹세를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맹세를 하게 쓰는 표현을 일본식 성으로 바꾼다? 그런 건 일본 국민으로서의 충성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뭔가 지금 그 1894년 이후로 새롭게 성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한 두세 대 지났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딱 이때 창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한국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이 네.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창씨 개명하는데 실제로 개명은 많이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윤치호 같은 경우가 네. 그러니까 그 창씨 개명을 하는데 네. 개명은 안 하고 치호라는 이름은 그대로 써요. 그런데 성씨만 이동 동력동자를 써서 네. 이동이라고 바꿔서 이동치호 이렇게 쓰고요. 예. 일본 유학을 할 때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서류 자체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윤동주하고 송몽규도 창씨 개명을 했는데 네. 역시 두 사람 다 창씨만 합니다. 특히 송몽규 같은 경우는 네네. 송씨를 그대로 두고 송촌몽규. 송촌몽규. 그러니까 촌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넣어서 네. 글자를 하나 넣어서 성씨만 바꿨고 이름은 그대로 썼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은 일단은 개명보다는 창씨에 집중을 했다라는 일본이 거죠. 원했던 것도 그거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창씨를 하게 되는 그 순간 네.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뭐죠? 합니다. 뭐가 발생하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족제도의 독특함인데요. 뭐예요? 부부 동성이에요. 일본은 그쵸? 예. 결혼을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B라고 하는 여성이 B라고 하는 남성과 결혼하면은 네. 이 사람의 결혼과 동시에 성씨가 B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 순간 굉장한 상실감을 느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창씨 개명을 하면은 그 체제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창씨 개명한 우리 조선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그렇죠. 그러면은 예. 일본의 그 호적 제도를 따라서 네. 여성들도 남성의 그랬겠네, 성씨를 진짜. 갖는다고 하니까 그만한 충격이 없었을 거고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동성동본 피하려고. 우리 누구 욕할 때 이 성을 갈 놈 이런 표현도 쓰는 민족인데. 그런데 더 나가서 사실은 혼인할 때 동성동본 피하려고 충무학 때 이후로 이거 피하려고 그 그렇지. 천년 동안 같이 예. 뭔가 가족 제도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다시 무너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네. 이제 웃기다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네. 일본에서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걸 반대해요? 네. 아니 감히 조선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래. 어떻게 일본 사람 이름을 갖게 되느냐. 우린 용납 못한다. 그렇게. 네. 어떻게 저 조선은 네. 아래로 봤잖아요. 예. 근데 그 조선 사람이 일본과 동등한 자격을 갖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또 반대에서는 야. 그들이 볼 때 감히 우리 성씨를 쓴단 말이야. 더 기분은 더 나쁘네. 네, 예. 더 기분 나쁜 예, 일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냥 박씨 쓰고 김씨 쓰면 우리가 저 사람이 조선 사람인 줄 알 텐데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 창씨 개명 과정 속에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창씨 개명을 그 강요했던 당시 총독이 예. 미나미 지로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네. 근데 한자로 남차랑이라고 씁니다. 남차랑. 남영 남자를 써요. 네. 우리나라에 남씨가 있어요. 있죠. 예. 우리 집안 사람인가? 아니, 그게 뭐야? 일본의 남씨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일본의 성씨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아도 딱 서류상으로 보면은 네. 창씨를 한 것처럼 보이는 성씨들이 있습니다. 남영 남자를 쓰니까. 네. 그러니까 예. 남씨들 같은 경우는 예. 미나미 지로랑 같은 성씨인 거예요. 그러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예를 들어서 버들유자를 쓰는 유씨 같은 예, 경우 예, 일본에서는 야나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민예 학자였던
야나기 문에요시라고 하는 인물이 예. 이제 그 광화문 이전에 대해서 이건 그 광화문을 회찰하는 거에 대해서 말도 안 예. 된다라고 잡지에다가 글을 했습니다. 예. 일본에서 저 조선 하면서 굉장히 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한자로 그러니까 유종렬인 거예요. 아, 그 조선식 이름 같아서. 조선식 이름인 거죠. 근데 일본에 유 씨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그분 얘기하면 원래 일본인이라는 일본인이에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아버지가 해군 예. 장군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바로 뭐 하냐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의 유 씨들은 창씨 개명 안 했는데 일본 서류 가만히 보면은 야나기 씨네. 그러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예.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 1930 처음에 창씨 개명을 했는데 이제 일본 측 생각은 야 이거 허락하면은 조선 사람들 몰려올 거야. 아니 우리 같은 일본인이 되는 건데 자기들이 시켜놓고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0. 몇 %밖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누가요? 조선이네? 조선이네. 아, 신청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 일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강제를 해서 한 1, 2년 사이에 70 몇 %까지 올립니다. 그렇구나. 예. 올리니까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또 이제 벌어집니다.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성씨를 예. 이 이름을 도저히 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 바꿔서 쓰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하는 거죠. 뭐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예. 그 신불출이라고 하는 만당가가 있는데 예, 알아요. 야인시대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현전일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현전일생. 예. 예. 그게 바로 뭐냐면 현전일생인가 이렇게 근데 바로 뭐냐면 현전을 쓰면 축이 돼요. 축. 짐승축자입니다. 예. 이거 약간 그 두발 제안하는데 아예 삭발하고 오는 느낌인가? 그렇죠. 나는 짐승이야. 예. 니네 말에 따라서 성을 바꿨으니까 내 성씨는 현전이야. 라고 하면서 일종의 저항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현전 1호 아마 이렇게 바꿨을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저항을 했던 경우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저항 안 하고 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했죠. 지금은 우리가 이등방문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 얘기를 하지만 당신이 이등방문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아까 윤치호가 이동치호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연대 다니는 학생들은 야, 이똥 치워.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창씨 개명이었고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 그래서 지금도 문서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그 1940년대 그 토지 문서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토지 문서나 여러 자료가 이 사람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확인하는 게 어려워요. 한번 꼬였어요.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예, 그랬고요. 아까 이제 박관일 선생님께서 동성동본 이야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성동본끼리는 뭐 결혼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이성을 만날 일이 없었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렇죠. 학교가 전부 다 남자 학교였어요. 남고여서.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면은 처음으로 이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성을 만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성씨가. 진짜. 왜냐하면 그러니까 호감이 없으면 안 물어봤을 텐데 약간이라도 그렇죠. 호감이 생기면 이게 발전을 하는데 같은 뭐 광상김 씨라든지 같은 밀양박 씨라든지 일종의 플러팅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혹시 밀양박 씨는 아니죠? 이게 약간 일종의 플러팅일 수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게 본인들이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집안에서 네가 누굴 만나도 되는데 이 사람하고는 혼인이 안 된다. 이거는 만나더라도 무용지물이고 그다음에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형제 자매도 아닌데. 그러게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었던 건데 실제로 이런 그 동성동본 그러니까 동성에 대한 혼인 금지는 고려 때 일어났지만 이제 동본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관습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한때는 민법으로 등장하기도 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늦게까지 갔어요. 2005년에 이르러서야 폐지가 됐고 참고로 지금은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성 동본이란 것도 있다고 하네요. 이건 뭐야? 성은 다른데 본관이 같아. 그럴 그렇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본관이 같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그 동네에 여러 호족들이 나왔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동김 씨, 안동장 씨, 안동권치는 다 본관을 안동으로 쓰잖아요. 그러네요. 안동으로 본관을 쓰는 집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성동본이라는 얘기는 이 두 집안이 같은 집안이라는 거죠. 성씨가 다른데. 왜 그렇게 되지? 수로왕께서 수로왕. 허황옥을 배필로 맞아서 왕비로 삼았잖아요. 아유타국의 허황옥. 그렇죠. 그래서 1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이제 김씨성을 줘서 거등왕이 되고요. 근데 둘째, 셋째를 부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허씨를 줬구나. 그래서 둘째, 셋째를 허씨에게 주고 나머지 7 아들은
불교를 숭상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승려가 되어라. 그래서 칠불사로 들어가라. 예, 예.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해 김씨, 김해 허씨가 되는 거예요. 아, 또 같은 가족이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는 같은 가족이니까 동성 동본에서 특히 동성 혼인, 동본 혼인에서 완전히 겹쳐버리는 집안이 일어나는데 네네. 이런 일들이 이제 축구 선수들 네. 사이에서도 일어난 거죠. 예를 들어 이분들이 네. 나중에 혼인을 해서 아들과 딸을 뒀는데 예. 혼인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예전 같으면 네. 가문의 어떤 반발을 샀을 분들이 박지성, 손흥민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축구의 두 거물. 박지성 씨가 이제 밀양박 씨고 네. 손흥민 씨도 밀양손 씨라고. 그렇죠. 하네요. 여기도 같은 일이 고려시대에 벌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들과 딸의 아들들에게 각각 밀양박 씨와 박 씨와 손 씨를 예. 이제 그 이어받게 하니까 네. 당시 이제 처가의 성씨를 많이 이어받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사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밀양박 씨, 밀양손 씨가 야 우리는 같은 밀양박 씨의 또는 밀양손 씨야. 가족 아이가. 이렇게 되면서 둘 사이의 혼인을 터부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메뉴와 토트넘 사이에서도 뭔가 터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한국 족보로 본다면은 그런 터부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예, 손차박 대전이라고. 네. 예, 손흥민, 박지성, 차범근 중 대한민국 올타임 넘버원이 누구냐. 굉장한 토론거리인데. 그렇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약간 2대1의 싸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두 가족과 밀양 가족과 차범근 감독님의 대결.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예, 네. 느껴집니다. 성씨에 대한 오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 하나만 풀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그 천방지축 마골피 혹은 뭐 천방지추 마골피 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7개의 성씨를 쓴 사람은 조상이 천민이다. 꽤 널리 퍼진 믿음이었고 심지어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천은 무당, 방은 목수, 지는 묘지의 기룡을 판단하는 지관, 축은 소를 잡는 백정, 마는 말을 다루는 백정, 골은 뼈를 다루는 백정, 피는 가죽을 다루는 백정이었기 때문에 천방지축 마골피설은 근거 있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팩트체크 이거 해주신다고. 택도 없는 얘기죠. 아 택도 없는 얘기다. 왜죠? 저기 네. 그 조선 건국 그 공신 중에서 마일성 장군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마씨예요. 기본적으로 시작이 벌써 개국 그렇게 공신.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은 네. 천민이 성씨를 가질 때 자신들이 독특한 성씨를 가졌을까요? 못 가졌죠. 아니 다른 성씨를 갖죠. 안 보이는 성씨를 가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이 천민들이 여기에 일단은 여기서 천민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정만 천민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천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 볼 수가. 지관, 목수 이런 분들은 심지어 천민도 아니다. 그럼요. 일반 예. 평민들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고 네.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 이순신 장군의 장인어른 처가 예. 방씨예요. 방지는 굉장히 당시 유명한 무사 집안이었거든요. 예. 그런 걸 엄두에 둔다 그러면 우리 이순신 장군을 또 모욕하는 일이 그렇군요.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호사가들이 네. 하는 얘기고 무엇보다도 뭔가 얘기를 들 때 굉장히 입에 착착 달라붙는 역사 얘기가 있잖아요. 의심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역사는 그렇게 딱딱 입에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의심을 하면은 천민들이 일단 성씨를 가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민들이 천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한참 전인데 예.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들이 가졌다고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아직도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신분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양반이고 예. 너네들은 평민 또는 천민이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은 네. 현재 모두 족보를 가지고 있고요. 절대 이런 말 지금 쓰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쓰면은 꼰대를 넘어서서 구시대적인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 뭔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혹시 누가 이런 말 하면은 그분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족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민들이 성을 얻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흔한 성씨 위주로 가져왔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만민공동회 때 그 나섰던 굉장히 유명했던 그 연설을 했던 백정도 박성춘이에요. 맞아요. 예, 박씨. 예. 그들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남자 양의사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런 면들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약간 입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말 하면 손절입니다. 네. 예, 그렇고요.
자, 끝으로 귀화 성씨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존재하는 성씨는 5,582개인데 이 중 4,075개가 한자가 없는 성씨이고 이런 성씨의 대부분은 귀화 외국인들이 새롭게 등록한 성씨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귀화 성씨가 현대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흔했던 일이라고 하네요. 그럼요. 신라 때는 이제 성씨 자체가 성립 안 됐지만 고려 때부터 이제 성씨가 성립이 되니까 그들이 와서 성씨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 베트남 안에서 이제 내부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예. 왕족 일파가 그 고려로 망명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 고려로 베트남 분이. 네, 그래서 이용상이라는 분이 이제 그 하게 됐는데 당시 베트남이 또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씨 성을 그대로 쓰니까 성은 그대로 씁니다. 그래 와서 이제 귀화를 하니까 그러면은 고려에 사시오 하면서 그러면 이제 본관 제도를 가져야 되잖아요. 예. 당시 이제 귀화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처가를 기준으로 본관을 삼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화산 이씨 뭐 이런 식으로 화산. 해서 이제 그 귀화 하노이 성씨가 씨 되고. 이런 거 아니고 화산.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삼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임진왜란 때 이제 항외 그러니까 일본 왜군이었지만 조선에 항복을 하고 나서 오히려 조선군에 큰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벼슬을 내립니다. 예. 사야가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예. 나중에 이제 이름까지 내려서 충선 그다음에 성을 이제 김씨로 쓰게 되는 거죠. 되게 로열티 넘치는 이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본관을 잡아야 되니까 예. 오록김씨 또는 가까운 김해김씨 일파 아. 이렇게 이제 그 편성이 되면서 네. 귀화인들 역시도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성씨를 갖게 됐는데 예전에는 가능하면 한국의 체계 속으로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체계를 이제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귀화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처가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굳이 내가 뭐 하면서 새롭게 성씨도 만들고 내가 시조가 되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본관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성씨 제도가 성씨 플러스 본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성씨면은 한국에서 유명한 성씨 중에 하나를 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 발음하고 가장 비슷한 성씨를 아예 그치. 그냥 한글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다도시 같은 분은 이다도씨 아, 이다도 네, 쌍시옷을 쓰는 씨. 성씨를 쓰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본관 같은 경우는 네. 본인과 관련 있는 지역 또는 본인이 사는 지역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골키퍼였던 사리체프는 아, 신의손 골키퍼. 그러면 이제 구리에서 주로 거주했으니까 네. 구리신 씨. 아, 구리신 씨. 예, 그 다음에 신조. 예를 들어서 당시 이제 그 독일에서 와서 귀화했던 이참 씨 같은 경우는 네. 나는 독일에서 왔으니까 독일이 씨. 아, 아예 나라를. 그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반발했겠죠. 독일이 뭐 한두 독일이 군데냐. 예.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뭐 하면은 그냥 그래. 미국 전체를 아우르게 그래. 되니까. 뭐 베를린 이씨 이렇게 가야지. 네, 그런 어떤 성씨 제도를 쓰게 되는데 네. 이제 이게 지정환 신부도 있고요. 그렇죠. 예. 지정환 신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실치즈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양을 길러서 사람들에게 먹고 살 방법을 찾게 그렇죠. 주셨던 선교사이시기도 한데요. 예. 그런데 고마운 이제 분. 이런 어떤 그 귀화 성씨를 그냥 어떤 족보로만 볼 수도 있지만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귀화 성씨가 가장 많았을 때가 고려 초와 고려 말입니다. 예. 이때 고려 고려가 초고. 예. 건국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네. 사실은 그 나라의 국력은 인구였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능력이 있는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네. 고려라는 나라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려 말 조선 초 어떤 격변기인데 네. 이 시기에 또 굉장히 귀화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고려는 큰 덕을 못 봤지만 조선이 큰 덕을 보죠. 예를 들어서 장영실 같은 경우 아버지가 그치.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치.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외국에서 들어왔던 영향력이 그 나라를 크게 변화를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과거 제도는 후제에서 들어오던 쌍기가 이제 발전을 시켰던 것처럼. 네. 그런데 이제 현대 한국에서 굉장히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거든요. 근데 이 인구 문제를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에 와서 그치. 생활하면서 또 한국인으로 살고자 네. 왔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건가. 아, 그렇다고 지금이 한- 또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성씨 제도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떤 280여 개의 성씨도 중요하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새롭게 들어온 성씨들을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까 네. 이런 부분들도 아, 중요할 것 그러네요. 같고요. 예. 성씨는 각 나라마다 모두 기준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바라보는 방식도 다른데 네. 우리가 이들 성씨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건가. 그렇습니다. 사실 뭐 조선 성종 때 편찬된 동국여지승람만 봐도 그때 기록된 성씨 277개 중에
130개 정도가 뭐 이미 귀화 성씨로 그때부터 돼 있다고 하니까 또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죠. 예, 네.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새로운 귀화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공동체로 어떻게 우리가 품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주에 걸쳐서 흥미로운 성씨의 역사를 또 살펴봤어요. 박광일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